자, 여러분 65회 조사요원 기출 법인세 문제 3번 법인세 조사. 자, 문항 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읽어보시죠. 문항이 짧네요. 2. 주식회사 국세는 2021년 5월 24일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주식회사 수원에게서 토지 B 시가 2억 원짜리 토지 B를 정당한 사유 없이 3억 4천만 원에 매입하고 토지가액을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였다. 단, 주식회사 수원은 법정기부금 단체 혹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차변에 토지 B 3억 4천만 원, 대변에 현금 3억 4천만 원. 현금 3억 4천만 원이라는 자산을 주고 토지 B라는 유형자산 3억 4천만 원짜리를 샀다 이 말이죠. 지금 자산을 계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게 짧죠. 4줄밖에 안 돼. 하지만 여러분 요거는 문항 1번하고 비슷하죠. 비슷해 보이지? 뭐가 비슷합니까 여러분? 비싸게 샀다라는 거야. 그죠? 이 문항 2번은 근데 뭐가 달라요? 비슷한 점은 고가 매입이라는 점은 똑같아. 뭐가 달라요? 자, 그 사오는 매입한 그 대상이 되는 사온 사람이 뭐라고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이 문항 2번은 뭐?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여러분 뭐? 고가 매입, 비싸게 사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라는 게 이제 아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에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샀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문제 2번에서 이거 길게 설명했었는데 부당행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한테 비싸게 사오거나 특수관계인한테 싸게 팔거나 두 개죠. 그래서 두 경우는 뭐야?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죠?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샀어, 회사가. 내가 지금 여러분 회사가 내가 나라는 걸 잊지 마요. 계산할 때 세법이 보는 건 지금 회사를 보는 거야. 회사가 물건을 비싸게 샀어.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싸게 샀다는 거는 회사가 손해 봤죠. 그죠? 그리고 원래 100원에 팔 수 있는데 싸게 팔았어. 70원에. 그럼 그것도 회사한테는 손해죠.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특수관계자하고 어떤 거래를 해서 부당하게 손해를 봐서 부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다라는 거야.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죠? 그거잖아, 그거. 회사가 손해를 보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그게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일단, 특수관계가 아닌 자로부터 더라도, 뭐야? 비싸게 샀으면 손해예요. 회사의 손해야. 그죠? 그리고 만약에 특수관계 아닌 사람한테도 회사가 저가 양도, 저가 매도, 싸게 팔았다면 그것도 회사의 손해야. 손해인 건 맞아. 당연하죠. 싸게 살 수 있는 걸 비싸게 사고,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싸게 팔고, 이건 다 회사의 손해가 맞아요. 자, 손해가 맞는데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문제 2번 풀 때. 문항 6번 풀 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특수관계자는 딱 기준이 그 시가야, 시가. 시가에서 벗어나면 무조건 부당하다고 봐요. 물론 여러분 최소 요건은 있었지. 뭐였어요, 여러분? 현저한 이익의 분역 검토 요건 뭐였어? 시가의 5%를 5%보다 더 비싸게 샀거나 시가보다 5%보다 더 싸게 팔았거나 혹은 5%는 안 되더라도 워낙 비싼 물건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였어요? 3억 이상으로 비싸게 사거나 3억 이상으로 싸게 팔거나 그죠? 그 두 요건 있었어. 하지만 우리 문제에서는 대부분 그 요건은 해당했을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가보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고 이거 둘 다 시가를 기준으로 차이 나는 만큼을 우리는 세무 조정을 했어. 이 봐봐 여러분 물음 1번 바로 위에 보이죠. 문항 1번에서도 어때? 6억짜리를 9억에 샀잖아. 그 기준이 딱 6억이야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3억이나 비싸게 샀었지. 문항 1번에서 특수관계자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을 3억이나 비싸게 샀잖아. 어떻게 처리했어요? 3억만큼을 날려버렸잖아. 송금 산입 3억. 너 인정 안 해, 너. 시가까지 다 잘라버릴 거야. 시가 초과분 날렸죠. 이렇게 처리했잖아.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근데 비싸게 사온 건 맞아.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뭐예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이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거래를 하다 보면 그죠? 경제활동을 하다 보면 법인이 뭐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원래 받고 싶은 그 정가가 있는데 그거보다 비싸게 기분 좋게 팔 때도 있고 조금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관계 서로 관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고 그죠? 그게 특수관계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떤 움직이는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물론 우리는 무조건 이 가격에 팔 거야. 되게 자기가 자기 제품에 뭐 어떤 뭐 판매할 때 우리는 절대 싸게 안 팔아.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명품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 좀 할인할 때 우리는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길 거야. 그죠?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그죠? 정상적인 시장에서 항상 있을 법한 정도는 있다고 그게. 비싸게 살 수도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맞아. 네 말이 맞아. 특수관계자하고의 거래가 아니라면 그냥 우리가 내가 어떤 범위를 정해줄게. 세법이 그 범위 안에서 네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그 금액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내가 인정할게. 그 금액까지는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다? 정상가액 개념이에요. 정상가액.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쭉 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여러분 시가가 있다고 할 거예요. 시가. 시가가 만약에 여러분 100원짜리가 있다고 해봐. 시가 100원짜리가 있다고 해봐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결론 내립니다. 오케이. 내가 세법이 시가가 있는데 이 시가에서 일정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까지는 정상가액이라고 불러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내가 오케이 인정할게 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플러스 30% 마이너스도 30%.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시가에서 마이너스 30%면 얼마예요? 70원이죠. 플러스 30%면 얼마야? 130원이죠. 그러니까 결국 70원에서 130원 사이 시가 100원짜리는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이 안에서 거래가 이 금액 70원에서 130원 이 사이에서 거래가 일어났다면 뭐라고 본다고요? 이거를 우리는 정상가액으로 본다라는 거야. 정상가액의 범위는 시가로부터 마이너스 30% 플러스 30%야. 알겠습니까? 이 안에서 움직인다면 네가 비싸게 샀든 싸게 샀든 문제 삼지 않아. 파는 것도 마찬가지. 정상가액 범위 안에서라면 비싸게 살든 비싸게 팔든 싸게 팔든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일단 애초에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고가 매입 혹은 저가 양도. 이게 문제잖아, 애초에. 그죠?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파는 건 애초에 문제가 안 돼. 그건 회사의 이득이잖아. 원래 정가보다 싸게 사오는 거는 회사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죠? 원래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 기분 좋은 거야. 이득이 많이 나는 거야. 세금을 많이 내는 거라고 이거는. 제재하지 않아요, 얘들은. 그죠? 제가 부당행위 계산 자체도 마찬가지죠. 특수관계자로부터도 고가에 사와서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게 문제지. 싸게 사오는 거는 정말 한정적인 경우를 빼고는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죠? 회사 이득이니까. 그만큼 세금 낼 거니까. 문제가 없어. 비싸게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회사가 이득을 더 많이 내는 거니까 특수관계자한테 비싸게 파는 거 문제 없어요. 비싸게 파는 거는. 회사가 손해를 보는 건 싸게 팔 때 손해잖아. 애초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이 두 개밖에 없다 이 말이야. 고가 매입, 저가 양도. 그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라면 시가에서 벗어나면 그거 자체를 계속 문제 삼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야? 특수관계자가 아니죠.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정상가액 범위 안에서라면 오케이야. 어떤 경우라도 고가 매입했더라도 시가에 그러니까 130%지 이거는. 정상가액이 고가니까 130%보다 안 된다면 문제없어 라는 거야. 저가 양도도 마찬가지야. 싸게 팔았어도 돼. 특수관계자 아니니까 괜찮아. 근데 어디까지만 70%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100원짜리를 70원까지 파는 건 괜찮아. 69원에 팔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제재해야 돼. 뭔가 어떤 부분에 대한 제재가 있다는 거야. 100원짜리인데 싸게 파는 거 괜찮아. 할인해서 파는 거죠 그냥.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거야. 알겠죠? 70% 이상이면 된다는 거야. 저가 양도라도. 100원짜리를 80원에 판다? 문제없어. 시가 100원짜리를 120원에 사온다? 문제없어요. 뭐? 특수관계자가 아니니까.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정상가액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무슨 색으로 해야 되나? 색깔이 별로 없네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가 매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라색으로 말해볼게요. 보라색 맞나? 보라색이죠? 만약에 시가 100원짜리를 여러분 이 뭐 170원에 사왔다고 해봐.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정상가액 130원까지는 오케이. 130원을 초과하는 130원을 초과하는 여기 정상가액 130원. 한도지 한도. 정상가액으로 봐주는 한도잖아 이게. 정상가액으로 봐주는 고가 매입의 한도 130을 초과하는 얼마예요? 지금 170원에 샀다고 했지. 4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조정하면 돼요. 어떻게 여러분? 똑같아. 130원까지는 정상으로 인정한다고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자산을 깎을 건데 우리는 똑같아. 자산을 깎아낼 건데 송금산입에서 깎아낼 건데 얼마까지만 깎아내면 되겠어요? 정상가액인 130원까지는 인정해. 인정하지 못하는 40원에 대해서만 자산을 깎아버리면 되겠죠. 송금산입 40원 마이너스 유보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여러분 이 동일한 금액 그러니까 결국 40원이죠. 40원을 여러분 뭐 무금을 준 걸로 보는 거야. 상대방한테.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다? 이 개념이 여러분 기부금 공부할 때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의제 기부금입니다. 의제 기부금. 여러분 의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형식은 일단 그렇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기부금하고 똑같으니까 기부금으로 나는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세법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법적 용어죠. 의제한다는 거는 그걸로 보겠다 할 말이야. 그걸로 간주한다 너 이렇게 한다는 거야. 기부금을 준 건 아니죠 실제로. 하지만 어때? 시가 100원짜리를 170원에 사왔다는 거야. 이제 확인해 보겠지. 만약에 특수관계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70원, 시가를 초과하는 70원에 대해서 전부 다 깎아버려. 송금산입 70원. 그리고 바로 그걸 부당행위로 보지.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70원. 대표이사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상여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바로 나오지 세무조정이. 자,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근데 시가 100원짜리를 170원에 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상가액을 확인해야지. 아, 플러스 30%까지는 비싸게 사도 되지. 정상가액 범위 아니지 거기가. 130원까지는 괜찮네. 확인했어. 그럼 130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문제를 삼으면 되는 거야. 130원 초과하는 게 얼마야? 40원이지. 오케이. 자산가액으로 정상가액까지만 인정할 거야. 40원만큼 깎아내. 송금산입, 뭐 유형자산, 뭐 40원 마이너스 유보. 비싸게 사왔으니까 그 자산을 깎아내는 거죠. 송금산입, 자산 40원 마이너스 유보 깎아냈어. 그리고 그 40원만큼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여러분 바로 40원에 대해서 바로 부당행위 계산 하면 안 돼요. 지금 부당행위 계산 아니야. 특수관계인이었을 경우만 부당행위 계산이야. 지금 이거는 부당행위 계산 아니야. 의제기부금이야 지금 공부하는 거.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 부당행위 계산의 부위는 특수관계자하고 할 때만 하는 거야. 알겠죠?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하는 거. 방금 했던 70원 상여. 요거는 특수관계인일 때 하는 거고 그거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특수관계인이 아니잖아. 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상가액까지만 자산을 인정하니까 130원까지만 인정하니까 40원만큼은 송금산입에서 날렸어요. 자, 이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보겠다는 거야? 상대방한테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더 준 거는 여러분 보는 거야. 왜 더 줬지? 특수관계인은 아니야. 왜 더 줬을까? 뭐 이유는 잘 모르겠네. 다양하게 있겠죠. 현실에선 다양하게 있겠지. 세법에서는 그만큼을 네가 상대방한테 기부금으로 준 걸로 보겠다는 거야. 결국은 이익을 분유한 거예요. 회사가 상대방한테 이익을 준 거예요. 맞아. 이익을 준 거는 맞아. 당연해. 비싸게 사왔으니까. 회사가 손해를 봤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부한 걸로 보겠다. 그러니까 의제기부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기부금 파트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나와요.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비싸게 사왔거나 정상가액을 초과해서 싸게 팔았거나 그러면 그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가액 70%에 미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
기부금으로 의지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의제 기부금입니다. 됐죠? 개념은 이제 알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거를 그대로 적용할게요. 이 문제에 적용할게요. 그럼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 토지를 사왔어. 근데 사온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래. 부당이익 계산은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정리해야 돼. 헷갈리겠죠? 그냥 대충 읽으면 헷갈린다고.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하세요. 처음에. 특수관계인이면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 되는 거고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의제기부금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위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의 고가 매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정상가액. 시가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 고가 매입이니까 일단 문제 삼으려고 하는 고가 매입이니까 플러스 130% 아니 곱하기 130%죠? 플러스 30% 결국 시가에 130 곱하기 130%까지는 괜찮아. 인정해. 회사가. 자산가액으로도 인정한다고. 그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1번 감액 조정한다. 2번 그 동일한 금액을 기부금으로 상대방에게 준 걸로 간주한다. 의제 기부금이다. 라고 했어요. 정리했던 거 방금 정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시가가 얼마예요 이거? 시가가 2억이야. 시가가 2억이니까 여러분 결국 정상가액 범위는 얼마예요? 2억이라면 플러스 130% 마이너스 30% 이게 정상가액 범위죠. 그죠? 어때? 마이너스 30% 하면 140 뭐 여기 저 200억이라고 적었나? 아니죠? 2억이니까 그냥 숫자만 적어야겠지. 2억. 죄송합니다. 틀렸네. 2억. 정상은 뭐야? 마이너스 30% 1억 4천만 원에 파는 것까지 오케이. 사오는 거는 얼마까지 오케이라고요? 30% 더 해봐. 사오는 거는 2억 6천만 원에 사오는 것까지는 오케이지. 플러스 30%까지 인정해 주니까.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래는 다 인정한다. 이게 바로 뭐다? 정상가액 범위라는 거죠. 범위.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얼마에 사왔어요, 여러분? 정당한 사유 없이 3억 4천만 원에 사왔대요. 그죠? 3억 4천만 원에 사왔대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얼마만큼 비싸게 산 거야? 정상가액은 2억 6천만 원이야. 그러면은 회사가 3억 4천에 사왔다면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건 얼마예요? 8천만 원이죠. 요거 한번 여기 그려볼 거예요. 그린 김에. 자, 그 회사는 사온 걸 얼마에 사왔다는 거예요? 여기. 3억 4천만 원에 사왔다는 거죠. 결국 정상가액은 2억 6천만 원이야. 이걸 초과하는 이만큼.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만큼. 결국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만큼을 우리 문제 삼겠다라는 거예요. 숫자를 확정했어. 이거부터 일단 확인하세요. 오케이. 8천만 원만큼을 문제 삼아야겠구나. 8천만 원만큼은 자산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구나. 송금산입해서 날려버려야겠구나. 이 토지에 대해서. 맞죠? 1번 뭐예요? 결국 고정자산 매입을 고가 매입이죠. 잘못 읽었다. 고가 매입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 곱하기 130% 2억 6천만 원으로 감액 조정하는 거야. 이만큼을 날려주는 거죠. 이만큼을 날려주는 거죠. 맞죠, 여러분? 이만큼만 날리는 겁니다. 이만큼만. 결국 깎아내고 나서 정상가액 2억 6천만 원까지는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거야. 그죠?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8천만 원만 우리는 세무조정을 하면 돼. 송금산입, 토지비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맞죠? 동의하시죠? 오케이. 됐습니다. 여러분, 2번이 중요해. 이것도 이중세무조정입니다. 여기도 똑같아. 고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이중세무조정 할 거야. 의제기부금도 이중세무조정이고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도 이중세무조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기부금으로 의제된 금액 8천만 원이죠.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뭐다? 이게 회사가 여기 봐. 이 내가 사온 대상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이 토지를 사온 상대방 주식회사 수원한테서 사왔죠. 얘들이 여러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고 해봐. 법정단체나 지정단체가 있다고.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그죠? 우리 봤죠? 우리 따로 그 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뭐래? 그냥 일반 회사야. 일반 회사는 못 받아요, 기부금.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고. 그 나라에서 국세청이 지정해 놨다고, 세법상. 근데 일반적인 법인은 당연히 못 받아요. 그냥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얘들은. 영리 추구하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했죠? 이 주식회사 수원은 법정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라고요. 기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야. 그럼 어때요, 여러분? 우리 기부금을 공부 많이 못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면 얘한테 낸 기부금은 있죠. 한도 안에서 기부금으로 인정받겠죠. 송금으로 인정받을 거야. 무조건 내 만큼 족족 다 받는 건 아니고요. 한도가 있겠죠. 한도가. 그래서 한도 시부인을 한다고. 기부금 한도 시부인을. 그죠? 일단은 기부금의 이 8천만 원만큼은 기부금에 넣은 걸로 보고, 그죠? 보고 나서 원래 따로 세무조정이 없어. 따로 세무조정이 없고 그 기부금 세무조정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산을 깎아주고 그 비싸게 산 지금 8천만 원 있죠. 정상가액 초과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 8천만 원만큼은 의제기부금이잖아. 실제로 현금으로 만약에 낸 게 있다면 그거하고 합쳐서 의제기부금해서 기부금 한도 시부인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가지고 기부금을 초과한다면 송금불산이 뭐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 뭐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숫자는 임의의 숫자입니다. 2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세법상 비지정단체 그러니까 결국 이 수원이 그런 데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곳이야 여기는. 그런 곳에 기부금을 냈으면 여러분 기부금으로 한 푼도 인정 안 해. 결국 송금으로 인정 안 한다고 한 푼도. 여기 밑에 읽은 거 봐요. 상대방 주식회사 수원이 법정기부금 단체도 아니고 지정기부금 단체도 아니므로 전액을 송금 불산입하는 거야. 기부금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는 거야 이 금액은. 알겠어요? 바로 부인해버리면 됩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기부를 한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을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불산이 비지정기부금 8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공부할 때 기부금 한도 시부인 하기 전에 여기도 직부인하는 게 있어. 뭔가 안 맞는 애들. 뭐예요?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조건이 안 맞는 곳에 그냥 막 내는 거야. 대표이사, 뭐 고향, 뭐 향후회 이런 데 있다고 해봐. 대표이사, 고향 향후회에 법인 이름으로 기부했다. 안 된다는 거야. 거기는 법정단체도 아니고 지정단체도 아니야.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입니다. 나라에서 지정을 해줘요. 기부금을 아무나 막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요건이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기부금 단체로서 등록이 되는데 그냥 대표이사 자기 고향 사람들 모여있는 그런 단체 거기에다가 법인이 기부금을 냈다. 전액 송금 불산이 간다는 거야. 이해되죠?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식회사 수원도 마찬가지야. 자격 없다고.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때 한도 시부인 받을 자격도 없다 너희는. 애초에 자격도 없는 곳에 왜 기부를 했냐? 전액, 송금불산입, 전액, 기타 사유 유출하는 거야. 지금 그거하고 똑같아요. 8천만 원만큼을 일단 의제기부금으로 의제했죠. 기부금으로 의제했죠. 근데 봤더니 기부금을 준 걸로 의제했다. 근데 그 대상이 어딘지 봤더니 스텝 2에서 누구한테 줬는지 봤더니 만약에 정당한 단체라면 법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단체라면 한도 계산하는 식이 따로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한도를 계산해서 만약에 한도 안의 금액이라면 이 8천만 원이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지금 있어. 알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비싸게 사온 비싸게 사온 곳이 만약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라면 의제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의제기부금으로 의제된 다음에 기부금 한도 시부인을 통해서 정당한 그 금액 아니라면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 퍼센티지 아니라면 8천만 원이 전부 다 혹은 일부만 인정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에서는 내가 비싸게 사온 그 상대방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곳이야. 그죠? 주식회사 수원 일반 회사야. 그렇기 때문에 이 8천만 원 의제 기부금 한 그 금액 전체를 전부 다 송금불산입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8천만 원, 그러니까 정상가액 초과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해서 잘라내고 그 금액을 전부 다 송금불산에 기타 사유 유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아까 전에 고가 매입, 그러니까 부당이익 계산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지. 잘라내고, 그죠? 고가,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 전부 다 우리가 자산을 잘라내고 그 금액을 전부 다 특수관계자가 가져간 걸로 봤으니까 동금액에 대해서 이중세무조정이 무조건 나왔잖아. 무조건 나왔잖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선택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고가 매입은 이중세무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일단 1번은 무조건 나오지. 자산을 정상가액까지만 인정하니까 딱 잘라낸다고. 잘라내서 너는 자산으로 인정 안 해. 잘라냈어요. 잘라내고 나서 자, 그 금액을 어떻게 본다고요? 의제기부금이라고. 의제기부금으로 보죠. 기부한 걸로 봐. 상대방한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경우가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겠죠. 상대방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이야. 법정 기부금 단체든 지정 기부금 단체든 그런 곳이라면 어때요? 이 금액을 포함해서 다른 기부금 금액들 내가 이 회사 주식회사 국세가 1년 동안 한 다른 기부금과 합쳐가지고 여러 가지 한도 시분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8천만 원 이 금액이 그 한도 안에 있다면 세무조정이 더 안 나와요. 그럴 경우는 이중 세무조정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뭐다? 혹은 지금 이 경우처럼 이 단체가 내가 비싸게 사온 이 곳이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전액을 너 비지정 기부금이구나. 기부금 의제 기부금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너희는 이 내가 사온 것은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 금액 전체를 송금불산이 비지정 기부금 8천만 원 기타 사유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알겠죠? 특수관계자로부터 고가 매입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중세무조정이 나와요. 하지만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의 고가 매입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죠? 제가 지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항 1, 문항 2가 지금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좋죠? 하지만 비교하면서 공부하기 좋지만 뭐랄까? 어떻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섞여. 그럼 그게 최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나뉘어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의 경우는 이렇게 하시고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입한 다음에 동일한 금액을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그 귀속자 대표자라면 상여 주주라면 배당 이런 식으로 동금액에 대해서 또 처리하고 이중세무 조정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특수관계 아닌 자로부터의 고가매입은 일단 정상가액까지는 인정하니까 정상가액까지만 인정하고 그 초과분은 일단 송금산입에서 자산 깎아내고 자산 날려버리고 그 날려버린 그 금액에 대해서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의지하니까 기부금 한도 시부인 결과에 따라서 세무조정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비지정 기부금이니까 전액을 송금불산입 해주면 됩니다. 자, 적고 올게요. 자, 위에 일단 송금산입 토지비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거는 41페이지에 차감조정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적고 올 거고요. 밑에 송금불산입 비지정 기부금 8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은 가산조정이니까 39페이지에 적고 올 겁니다. 자, 하나씩 적고 올까요? 자, 위에 있는 것부터 적을게요. 차감조정부터. 자, 차감조정 어때요? 토지 B 깎아내는 거예요. 송금산입. 여기 지금 다 송금산입이죠. 송금산입 8천만 원 마이너스 유보. 8천만 원만큼.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잘라내고요. 어떻게 한다고? 39페이지. 이번에 가산조정. 송금불산입 어떻게? 비지정 기부금 8천만 원 기타 사유 유출. 여기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자, 앞으로 돌아오시고. 필기를 많이 했죠. 하지만 정상가액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으면 요 정도면 설명을 모두 다 끝낸 거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1페이지 여기에 문항 2번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셨다가 문항 3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